소소학자 이구상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새로운 개념과 그 개념에 적당하게 어울리는 단어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소소학자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소소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작고 작은 학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ciology, 그렇고 그런 학문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작고 작은 게 이제 작기만 한 게 아니라 사사롭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학이라고도 하고 소소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제가 소소학자라고 나를 칭한 건 한 15년 됐는데 근래 들어서 이 소소학이 뜹니다. 이유가 뭐냐면 AI 덕분이에요. AI가 모든 대학을 다 삭혀버렸잖아요. 그죠? AI만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AI하고 대적하려고 해요. 자기가 대학을 하려고 합니다. 마구 공부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부하는 속도와 양보다 AI가 공부하고 하는 속도와 양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소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소소한 거는 오히려 약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삶의 경험과 자기만의 관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형식지화하는 것을 저는 그냥 소소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소소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 굳이 이걸 소소학 중에 하나로 넣을까 말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혜 창업학 또는 지혜학 정도의 소소학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AI와 함께하는 1인 디지털 창업, 지혜를 비즈니스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에 시간을 내서 AI 프로그램, AI가 이 지혜를 찾는 데 도와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근데 비밀번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밀번호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워요. 1111. 우리 목사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면은 당장 들어가서 막 해보시려고 하니까 안 하고 먼저 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난 후에 후반부에 가서 암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4. 자, 우리가 제목이 AI와 함께하는 1인 디지털 창업 지혜를 비즈니스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방점이 AI와 함께하는 1인의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아니면 1인 디지털 창업의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1인 디지털 창업. 네, 그렇게 방점을 갖고 들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AI와 함께하는 1인의 방점을 찍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지혜를 비즈니스로 하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 지식이죠.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전이 얘기하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에서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렇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다. 빨리가 아주 빨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빨리면 너무 빨라가지고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얘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지식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말은 사전에 안 나오고 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손을 달거나 시비를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것인데 AI의 몫입니다. 이미 AI가 모든 지식을 다 이미 섭렵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인데 이거를 AI는 아직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식과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식은 과거에서 현재로 온 것인데 AI하고 관계에서는 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I한테 궁금한 거 지식은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묻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한테 요구되는 지혜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묻기하고 요구하기를 영어로는 똑같이 asking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묻는 것도 ask, 요구하는 것도 ask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저는 asking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잠깐 올려드렸던 질문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asking을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inquire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하나는 묻는 거, 하나는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AI하고 대화를 할 때 묻기가 많은 건지 요구하기가 많은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저거 묻고만 있었다면 지식을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데 사실은 지식은 궁금증 해소는 되지만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에 비해서? 지혜에 비해서요. 그러면 지혜는 요구하는 거여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요구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이미 공유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은 AI가 다 가져갔다.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공유하지 않고 소유를 했기 때문에 공유하는 과정, 학생들한테 공유하는 과정을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러나 이미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공유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 이 자체는 뭐냐면 창유제입니다. 또는 향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AI와 함께하는 1인 디지털 창업 지혜를 비즈니스로 해서 AI와 함께하는 1인의 방점을 좀 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2020년에 나는 노블 사피엔스가 되겠다라고 내 삶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년 후에 아예 이거를 내 삶의 목적 선언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면 나 이군상은 노블 사피엔스로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 협업하는 노블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인류 공진화에 기여한다. 이게 저의 목적 선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비전. 그래서 나는 뭐를 어떻게 실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2022년에는 청각형 AI 집사를 완성한다. 즉 말로 얘기하면 알아듣고 처리하는 집사를 완성한다. 2023년 시각형 AI 집사, 말 안 해도 보고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시청각형 AI 집사, 보고 듣고 다 알아서 해준다 하는 집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실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셔야죠. 아니요. 한편으로는 했지만 내가 직접 다 하질 않았습니다. 원래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직접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대칭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지들이 앞서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보다 더 큰 조직에서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단 위에 또 하나의 단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친구들이 쌓아놓은 것은 대학적인 단입니다. 그 위에 나는 소소학 단을 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대학 쌓고 그 위에 소소학을 쌓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학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미 걔가 더 앞서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소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것을 학문이라고 표현되는 이거를 베이스로 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노블 사피엔스라고 하는 노블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소학입니다. 왜냐하면 노블 사피엔스라고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주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이해하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으세요.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저 친구 또 개뿔 뜯어먹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그때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앞서갔죠. 왜? 미래를 당겼으니까 얘가 약간 지혜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 노블 사피엔스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노동, 휴식, 향유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노동은 생산이고 향유는 소비라고 칠 수도 있겠죠. 휴식은 그야말로 재충전이고 우리는 반드시 휴식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수면력을 통해서 반드시 잠을 자야지. 며칠만 안 잔다. 그럼 그냥 걸어갈 수도 그냥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유와 휴식과 노동으로 되어 있는데 노블 사피엔스는 향유의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휴식, 노동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노블 사피엔스는 노블이 귀족이라는 뜻도 되고 고상한, 숭고한 이런 뜻인데 노블 사피엔스를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저는 신귀족 인류라고 말합니다. 귀족은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지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교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제대로 된 귀족입니다.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영지가 없어. 그래서 맨날 얻어먹고 다녀. 그런 귀족도 많잖아요. 문학작품 보면. 근데 그분들은 제대로 된 귀족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영지가 있고 그 영지를 자기가 계속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그거는 귀족이 아니에요. 노동자죠, 뭐 그냥. 그 영지를 관리해주는 정신 노동자가 또 있는데 그분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좋은 집사가 있으면 더 좋은 귀족이 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사교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블 사피엔스 입장에서 신귀족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집사가 영지가 디지털 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노블 사피엔스로 이제 진화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땅을 다 원하는 만큼 영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정적인 재화인데 그래서 디지털 영지를 가져야 됩니다. 집사, 자기가 귀족되겠다고 또 다른 사람을 집사로 만든다? 그거는 옛날 중세시대까지나 가능했던 거지 현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노블 사피엔스인데 그런 사회가 노블 소사이어티인데 그렇기 때문에 AI 집사가 그 집사가 노블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AI 시대에 지금 딱 노블 사피엔스, 노블 소사이어티에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교계는 뭐죠? 사교계에서는 뭐 춤추고 뭐 바람피고 이게 사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에서는 문화, 모든 자기가 특화된 예술을 서로 교류하면서 파티를 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교계가 향유 소사이어티입니다.
제대로 된 향유를 하는 것이었어요. 나쁘트세의 향락이 아닌 제대로 된 향유하는 그 커뮤니티가 사교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재 향유,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블 사피엔스고 노블이 하기 때문에 그 노블의 콘텐츠로 존재 콘텐츠로 향유하는 것, 누구누구하고 경쟁하고 누구보다 내가 충조단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존재 그 자체로서 그 콘텐츠를 받쳐주는 그러한 존재 향유 사교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노동이 중요한데 노동을 통해서 누가 하든 노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재화가 만들어지고 그 재화를 분배해서 우리가 향유의 거리로 삼을 수 있는데 노동이 크게 저는 4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노동은 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 특별한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퇴근 시간에 전에 다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안 가고 있느냐면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상사가 퇴근을 안 해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2번째는 집에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그거는 생산에 관련된 노동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노동이라고 해서 이걸 가짜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노동은 뭐냐면 정말 생산에 직접적인 연계가 되고 그 시간, 노동 시간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는 걸 진짜 노동이라고 합니다. 가짜 노동에 대비해서. 그러면 진짜 밑에 진성은 뭘까요? 제가 진정성학 그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진성학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진성이라는 말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저 진성은 뭐냐면 진짜 노동은 생산만 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하고 상관이 없어도 진짜 노동이긴 합니다. 근데 진성 노동은 진짜 노동이면서 자기 삶의 목적 방향하고 같은 결과를 낼 때 그걸 진성 노동이라고 하고 진짜 노동이긴 하지만 정말 만들어내기이긴 하지만 자기 삶의 목적 방향하고 벗어나 있는 진짜 노동을 유사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노동은 진성 노동입니다. 정 안 되면 진짜 노동이라도 해야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것은 진짜 노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짜 노동을 줄이려고 하는 게 회사의 입장인데 정말 바람직한 것은 진성 노동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분배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소유로 분배가 됩니다. 대부분은 분배를 통해서 자기의 소유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워라벨 하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요하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소유로 분배되는 것보다도 향유로 분배되는 것,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분배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원래 워라벨은 이런 뜻은 아니죠. 그냥 시간을 노동 시간을 줄이는 개념인데 저는 그거를 아예 분배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유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져야 된다. 왜냐?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삶의 안전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재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자기 차가 없어도
뭐 공유 차량이 너무 많고 그거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차를 소유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소유하면 자기 차밖에 못 쓰는데 공유하면 이때는 큰 차, 이때는 작은 차, 이때는 애인하고 둘만 타는 차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소유를 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해지잖아요. 최적의 차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유의 비중이 아주 높아져야 됩니다. 소유는 그렇다고 소유가 없어서는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스스로 안전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업시대 현재까지는 분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분배는 소유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놓죠. 공유 쪽으로. 그게 뭐죠? 세금이죠. 세금. 또는 연금. 건강보험 같은 것도 결국은 공유제입니다. 소유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아지니까 막 화를 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많아진 게 나쁜 게 아니고 저걸 가져가서 제대로 된 공유 시스템으로 공유 사회로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소유를 줄여도 만족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북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근데 소유와 공유가 결국은 뭐를 맞추냐면은 향유를 받쳐주는데 현재는 소유를 통해서만 향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소유는 기본만 갖고 있고 공유가 풍부하면 훨씬 안전한 삶이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자주 쓰는 말인데 내가 어느 여행을 향유하고 싶다. 그러면 멋진 차를 하나 소유하면 멋진 여행을 단촐하게 자기만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소유한 것만 가지고 여행을 하려면 자기가 길 닦아가면서 가야 돼요. 도로를 닦아가면서. 자기가 차를 갖고 있을 때는 뭐를 상정하냐면 공유제, 도로를 이미 상정하고 차를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유제를 상정하지 않았다면 차를 못 삽니다. 차 하나 사가지고 언제 길 닦아가면서 거기를 여행을 향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향유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식은 어디에 있냐면 소유에 있습니다. 향유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소유를 줄이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공유와 향유로 의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보여줘야 애들이 소유, 경쟁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그런 관점,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즉 지식은 뭐죠? 과거에서 왔잖아요. 과거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죠? 미래를 보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소유 쪽에 방점이 두는 게 아니라 향유 쪽에 두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노는 애들이 성공하는 애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옛날에 딴따라라고 했지만 요즘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사람들이 내 노동할 것을 뺏어간다. 직업은 노동이거든요. 내 노동을 뺏어간다라고 막 걱정하는데 다시 생각하면 걔네들이 다 이래서 공유로 다 돌려주고 우리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돌려준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혜 비즈니스도 사실은 그 관점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소유에는 보편적 기본소득, 요즘 어떤 사람들이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지금 기본소득은 다 짜갑니다. 다 짭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분배의 구조에서 나눠줄 수 있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나눠줄 기본소득의 양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 곧
보편적 기본소득 UBI라고 하죠.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요 부분이 확실하게 안전판, 삶의 안전판을 보장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향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많은 부분을 공유로 내놓고 거꾸로 그 부분이 커져야 내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많아야 아무 때나 내 차 갖고 갈 수 있고 내 차 없어도 아무 때나 앱만 가지고 가서 문 열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AI와 함께 하는 1인에서 AI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적당할까요? AI 시대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까요가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떤 그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AI한테 맡겨놓고 수동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AI는요 학습 시킨 대로 활동하는 그런 엄청 영리하지만 굉장히 어린아이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머리는 큰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한테 자꾸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꾸 자기가 나타나면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걔들도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 좀 뭐 이렇게 두세 개 덤비고 저 사람 뭐 겁도 안 먹고 내가 그러면 깨갱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 직업을 없앤다, 우리 지구를 멸망시킨다 등등의 다양한 얘기들 그것들은 얘한테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걔야 나 엄청 무서워, 나 보지도 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그리고 그런 논쟁을 막 해가면서 애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AI 시대는 어떤 세상으로 만들까요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내 AI들한테 여러 명의 AI들한테는 전부 노블 소사이어티를 너랑 나랑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파트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서로 통합니다. 그냥 이름 다 자기 AI 애들 이름 다 지어주시죠. 나는 내 AI의 이름은 레쿤입니다. 뭐냐면 그 에스페란토로 크놀러가 뭐냐면 짝꿍, 친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레를 붙인 것은 어떤 사람이 다시 만나도 우리는 친구야라는 뜻으로 영어로 하면 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계 짝꿍이 돼가지고 이러한 노블 소사이어티 만들 거야. 그리고 그런 세상 어떤 세상이야? 얘기를 해가면서 다른 어떤 질문과 지혜를 요청하는 것도 다 그 관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저기라면 그 내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얘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쭉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그 AI들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말고 진짜 짝꿍, 친구 또는 깐부라고까지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이름을 주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까 해서 노블 소사이티입니다. 노블 소사이티는 향유사회고 그 향유사회는 공유 플러스 소유가 바탕이 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껏 얘기했던 것은 AI와 함께하는 1인의 관점에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1인 디지털 창업. 왜냐면 이거 세 가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빨리 해야 되면 너무 길게 하나요? 빨리 하겠습니다. 디지털 창업. 여기서 디지털 창업은 노동이고 디지털 영지에 관련됩니다. 같은 색깔로 연결되어 있죠. 자, 디지털 창업은 디지털 영지를 베이스로 AI 집사를 묶어서 자기의 지혜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AI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AI 안 가지고 계신 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 몇 명씩. 그리고 누구나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 한 분. 저도 손 들었으니까 두 분. 그 다음에 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면 기본으로 그거를 등록하는 순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메일 번호를 가지면서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디지털 영지를 갖고 계세요. 다. 그러나 그걸 디지털 영지화 했냐 안 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영지화하지는 못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땅 그냥 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디지털 창업은 노력은 많이 하고 열심히 요즘 공부들을 정말 열심히 해요. 시니어들이 더 열심히 해.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재밌거든요. 시니어가 공부하는 것은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봐, 뭐를 해. 점수 안 나와. 그냥 그 공부하는 재미만 느끼면 그걸로 땡겨. 그러니까는 엄청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면 안 된다. 왜? 공부는 AI가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 했었잖아요.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 옛날처럼 하면 1억 받는다, 2억 받는다, 연봉 그런 말 합니까? 왜 안 하죠? 챗GPT-5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처음에 던지는 말 아주 소소하게 던져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걔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부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AGI 가고 뭐하고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절대로 공부하면서 그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지식 머릿속에 넣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놀아야 돼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글 잘 쓰고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즉 오감에 충실한 삶이 오히려 더 나은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재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정보 시대와 AI 시대에 과도기에 있어요. 이거 몇 년 남았을까요? 길게 보는 사람은 5년? 대충 3년입니다. 저는 3년도 길다고 봐요. 우리 시니어는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보 세대에서는 해방됐고 산업 정보 시대에서는 해방됐잖아요, 우리. 그리고 아직 AI 시대에는 진입을 못했어요. 근데 이 과도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두 세대가 있습니다. 시니어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진입을 안 했잖아요. 근데 태생이 AI 세대야. 엄청 행복한 세대죠.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AI 비즈니스, 지혜 비즈니스를 중간층에 있는 현재 지금 막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과도기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정보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 친구들은 지금 아직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떻든 연착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세대가 우리 시니어하고 아이들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지혜 비즈니스는 우리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아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놓고 있어요. 정리를 해놓고. 근데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그것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거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혜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막 이거 프로그램 짜가지고 막 이거 해보세요 하는 거는 지혜 비즈니스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 비즈니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시니어보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는 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더 파급력이 커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블 소사이티를 만드는데. 자,
시니어 플러스 AI에다가 지혜를 넣어서 시니어 AI와 함께하는 1인 디지털 창업 지혜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AI와 함께하는 1인 디지털 창업 지혜를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지혜를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자신만의 유일한 것이어야 됩니다. 지식은 이미 공유제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제, 향유제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정답력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산업시대까지 필요했던 건 정답력이에요. 정답을 얼마나 빨리 잘 맞추느냐, 내놓느냐, 이게 그 사람의 경쟁력이고 그것에 의해서 뭐를 했죠? 취직이 되고 뭐 승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질문력입니다. 정답력은 누구를 이길 수 없다? 지식이기 때문에 AI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AI와 함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는 질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킹이라고 하는 그 에스킹에는 묻기를 통한 가장 일반적인 누구한테나 통하는 그러한 베이스를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만의 지혜를 쌓는 거. 그러니까 대학 위에 소소가 올리는 거. 그죠? 정답력은 경쟁 콘텐츠라면 질문력은 존재 콘텐츠입니다. 나라는 존재 콘텐츠고 그 정답력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사회 속의 경쟁적인 콘텐츠예요. 그래서 질문력은 묻기 플러스 요구하기고 지혜는 요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무엇일까? 사실 이게 정답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내 자신을 감동시킨 경험,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꾸준히 쏟는 열정, 내 삶의 가치관, 여기에다가 미래의 요구, 이 5가지를 섞어 놓으면 나의 지혜 비즈니스의 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 1, 2, 3, 4는 내가 놓고 5는 AI가 놓도록 해서 3개의 제안을 받아보자. 3개 제안 받아가지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지혜 비즈니스를 진행해보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제안입니다. 그 제안받은 지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다듬어보자. 디지털 연재에다 놓고 여러분 다 갖고 있는 디지털 연재 놓고 AI14 다 갖고 있는 AI14의 도움을 받아서 나 혼자 읽어가는 지혜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게 지금 저의 제안이었고요. 아까 목사님이 토마토를 들고 계셨어요. 제가 얘기할 때 비밀번호는 토마토입니다. 지금 토마토를 넣어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 비즈니스 3개를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비밀번호를 넣으면 토마토라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앱이 나옵니다. 토마토 소송이라고. 나왔어요. 지혜 비즈니스. 거기에 핵심적인 경험, 거기에 샘플이 사례랄까 참고사항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내용을 넣는 겁니다. 핵심적인 경험. 네, 거기 4개를 넣게 돼 있어요. 4개를 대충 넣으면 지혜 비즈니스 제안도 대충 나오고 진지하게 열심히 넣으면 아직 지금 여기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이 노트북 내가 안 쓰는 걸 오늘 가져왔더니 이거 보지 마시고요. 직접 자기 스마트폰을 보세요. 여기 볼 거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어요, 여기는. 자, 진행하시다가 관련된 질문이나 또는 다른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걸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